안녕하십니까. 가은메디케어 유기범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스메드사의 아스트랄이라는 제품이고요. 국내의 그 홈벤트 시장에서 한 두 가지 제품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현재 보고 계신 이 제품하고 필립스의 파란 색깔 트릴로지라는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의 장점은 최신 제품이면서 어느 정도 구독 연수가 한 4년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까지 확보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내에서 주로 많이 쓰고 계신 게 최신 제품이면서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 진행할게요. 보통 홈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중환자실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중환자 벤트를 쓰다가 홈벤트로 바꿔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병동, 그 다음에 병동을 거쳐서 집으로 아니면 병동을 거쳐서 타병원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고요. 홈벤트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 벤트랑 다르게 기계 안에 보면 블로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볼륨이나 프레셔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요.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동하시면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 국가 보조가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환자분들께서 부담이 좀 덜 하시죠. 네. 자, 오늘 아스트랄은 무엇인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인벤시브, 기관지 절개 하신 분들 있죠? 트라케 튜브 하신 분들, 그리고 넌 인벤시브, 기관지 절개 안 하시고 보통 마스크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인튜빙, 기도삭관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 가능하시고 프레셔 타입이랑 볼륨 타입 다 구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외관을 설명드릴게요. 전면부에 보시면 앞에 보면 3번 여기서 공기의 양이나 프레셔가 환자분 쪽으로 제공이 되는 서킷이 연결이 되고요. 옆쪽에 보면 얇은 색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 서킷 내 보면 저쪽에도 보시면 얇은 색 두 가닥이 있거든요. 이게 환자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봐주는 건데요. 하나는 프레셔를 봐주는 거고 하나는 환자분이 숨을 내쉴 때 밸브를 열어줬다 닫아줬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뒷면에 보면 전원 버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소 연결할 수 있는 산소 포트 이렇게 있고요. 다음은 기계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인데요. 액정 화면이 있고 상단에 보시면 여기 물결 표시가 있어요. 이게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저게 무엇이냐? 전원 버튼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한 6시간 정도 구동이 돼요. 그리고 알람이 울리다가 기기가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 모두가 당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봐주시면 돼요. 어쨌든 전원만 연결되어 있으면 기기가 꺼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요. 우리 하단에 보면 이제 알람이 울렸을 때 알람 소리를 1분 동안 끄는 역할을 해주는 알람 뮤트 버튼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제조사 이름 레스메드, 이게 모델명 아스트랄 150이 있고 오늘 준비한 건 100인데요. 아스트랄 100이라는 제품을 준비했는데 국내에는 아스트랄 100을 많이 써요.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실상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아스트랄 100 뭐 이걸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은 터치스크린인데요. 보시면 액정 화면이에요.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여기에 보시면 자물쇠가 지금 열려 있죠. 자물쇠가 열려 있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값들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가 자물쇠가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물쇠 아이콘을 잘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 보면 아이콘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 흉부 모양은 이거는 모니터링 값을 보는 거. 환자분이 지금 어떻게 숨을 쉬고 계신지를 보는 모니터링 값. 그 아래 네모의 V 체크는 세팅 값. 지금 세팅 값에 약간 그늘이 져 있죠. 지금 이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설정값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아래 보시면 종 모양은 이건 알람 세팅. 그리고 아래는 아이는 인포메이션이라 그래서 어떤 알람이 울렸었던가 이런 것들을 봐주시는 그런 창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래 보시면 버튼바라고 나오는데 화면의 아랫부분에 보면 때로는 스타트 벤트가 있고 때로는 스탑이 있고 때로는 컨펌과 캔슬이 나올 거예요. 네,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다음 보시면 네, 모니터링 화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보면 페이지 흉부 모양 이걸 누르시면 옆에 보면 또 다른 카테고리가 웨이브가 있고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모니터링을 눌렀을 때 이렇게 환자분의 수치를 숫자로 볼 수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실상 이거를 가장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세팅 값은 사실 변경할 일이 고정이기 때문에 거의 세팅 값을 안 보시고 모니터링 값을 수시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마다 예를 들어 많이 보시는 게 여기 보시면 VTI. 한번 숨을 들여 마실 때 들어가는 공기의 양, 그리고 분당 호흡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마다 본인만의 어느 정도 평균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원래 평소에 500을 숨을 들어 마시던 분이 갑자기 뭐 800이 들어가거나 200이 들어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환자분이 좀 이상하네 라고 판단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세팅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 네모의 V체크를 눌러주시면 세팅으로 들어가지고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핍이 5라는 건데 핍은 보통 우리가 숨을 다 내셨을 때 폐에 남아있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5라는 압력이 남아있는 거고 VT는 숨을 들여 마셨을 때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에요. 여기 보면 500ml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우리 맥주잔 500cc 있죠. 그 정도의 부피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들여 마실 때 맥주잔 한 잔 정도의 부피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숨이 들어갈 땐 500, 내쉴 때 남아있는 폐 압력은 5. 그리고 보면은 이거는 보통 앞글자만 따서 RR이라고 하거든요. 분당 호흡수 15번. 숨이 들어갈 때 500, 내쉴 때 5라는 압력이 남고 1분에 15번을 숨을 쉬어라.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TI는 타임 인스폴레이터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숨을 들여 마실 때 1초만 들여 마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아이콘 종 모양 알람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알람 페이지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위에 값이 있고 아래 값이 있어요. 가운데는 지금 환자분의 모니터링 값. 환자분이 지금 VTI 숨을 들여 마실 때 480이라는 공기 양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아래 보면 100이 있죠. 만약에 환자분의 모니터링 값이 90이 들어간다. 그러면 알람이 울려요. 알람이 뭐라고 울리냐면 low VTI라고 울려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2500이 넘어갔다. 환자분이 2600을 숨을 쉬신다. 그러면 여기가 맥스 VTI가 아니고 하이 VTI라고 떠요. 네, 그런 식으로 뜨는 거고요. 이렇게 알람이 울렸을 때 액정 화면에 보면 알람이 여기에 울리거든요. 여기에 표시가 되거든요. 이거를 보고 환자분이 어떤 게 문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게 환자분 상태는 괜찮은가? 그거를 봐주시면 돼요. 만약에 환자분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면 알람 값이 타이트하게 잡혀있진 않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480인데 VTI 하이 값을 예를 들어 500을 잡으면 사람 숨이라는 게 항상 480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뭐 500도 들어갈 수 있고 근사치로 들어갈 텐데 그럴 때마다 알람이 울리죠. 만약에 알람이 타이트하게 잡혀 있다면 이거는 이제 뭐 협의하셔가지고 좀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알람이 너무 타이트하면 조절해 주시면 되고 그 전에 환자분 상태가 괜찮은가를 봐주시면 되세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기 I, 인포메이션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알람이 울렸었는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이 이전에 어떤 알람이 울렸었지라고 확인하시려면 이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똑같은 로우 프레셔, 로우 레스퍼레이터리 레이트가 얼마나 울렸었는지 보시려면 여러 데서 찾으시면 되세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자물쇠 아이콘. 여기에 보면 폴드 for 3 seconds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3초가 아니고 5초입니다. 네. 제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3초 동안 눌렀다 뛰면 안 돼요. 5초 동안 누르고 계셔야 이 화면이 나와요. 20분 동안 자물쇠를 풀 거냐 아니면 언리미티드 계속 풀어줄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권해드리는 건 20분을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언리미티드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 뭐 보호자분이나 다른 분들이 건드리면 그대로 바뀌어요,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20분을 풀고 작업이 끝나시면 다시 자물쇠를 잠궈주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20분 후에는 자동으로 잠기게끔 해주시는 이거를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셋업이에요. 보면 지금 그
홈벤트, 이제 아스트라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굵은 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얇은 관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액티브 서킷이에요. 싱글 위드 밸브라 그래서 보통 많이 흔히 얘기하는 게 액티브 서킷인데요. 보통 아스트라 장비는 액티브 서킷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보면 아래 더블 있죠. 기계가 넣어줬다가 그대로 빼가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홈벤트에서는 사용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못해요. 이거는 중화자 벤트가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요. 넣어줬다 빼가는 거. 보통 많이 쓰는 게 이런 타입. 한 줄이 크게 가고 얇은 줄들이 환자의 프레셔 체크하고 리크 밸브, 익살레이션 밸브를 열어줬다 닫아줬다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패시브 서킷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줄이에요. 그래서 그냥 넣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여기는 끝에 보면 리크 밸브라고 있어서 따로 바람 빠지는 구멍이 있긴 해요. 근데 추세가 중환자 벤트에서는 이거를 많이 쓰시고 더블을 많이 쓰시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간소화되는 거예요. 근데 홈벤트가 중환자 벤트처럼 이렇게 환자분이 되게 뭐 시리어스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아니고 점점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약간 간략화되는 추세기는 해요. 그래서 점점 두 줄보다는 한 줄, 그리고 그거보다는 그냥 아예 이렇게 얇은 것까지 띄고 완전 한 줄. 이런 추세로 가기는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쓰는 게 여기 있는 저런 타입을 많이 쓰세요. 자, 그래서 그 서킷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앞에 있는 부분도 이게 달리기도 하고 여기 달리기도 하고 3번이 달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거의 처음에 환자분이 쓰시기 전에 업체에서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오기 때문에 따로 변경하시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네. 자, 다음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저 그림 보면은 붉은 줄 가고 얇은 거 두 가닥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림으로 보면 여기 인공호흡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그 박테리아 필터예요. 박테리아 필터 거쳐서 가습기로 갔다가 가습기에서 환자분한테 가고 여기 얇은 두 가닥은 환자분의 모니터링 봐주는 거고요. 다음 보면 이거는 벤틸레이션 모드예요. 모드는 어렵긴 한데요. 모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모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자가호흡. 환자분이 호흡을 시작하고 호흡을 이끌어가는 자가호흡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계호흡. 기계가 환자분의 호흡은 무시하고 기계에 세팅된 대로 호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 두 개 약간 교집합. 그래서 환자분이 자가호흡으로 이끌어 가는데 어느 정도는 기계가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호흡을 15번을 지정을 했는데 환자분이 10번만 숨을 쉬면 기계가 5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까지 해서 세 가지 모드가 있고요. 사실 요새는 이 세 번째 서로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세 번째 모드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모드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처음에 아까 서킷 타입에서 말씀드렸던 패시브 타입으로 설정을 했을 때 딱 네 가지 모드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ST 모드랑 PC 모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두 가지 또한 말씀드렸던 세 번째 교집합이 있는 모드예요. 보면 여기 ST 모드라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펫, 그러니까 숨을 내셨을 때 남아있는 압력, 환자분이 숨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압력, 그리고 분당 호흡수, 그리고 여기 보면 TI, 타임 인스톨레이토리가 미니멈이 있고 맥시멈이 있어요. 그래서 0.2에서 1.5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0.2초하고 1.5초 사이에서 환자분이 숨을 쉬고 싶은 만큼 쉬는 거예요. 만약에 환자분이 0.2초보다 0.1초로 숨을 하면 기계가 안 돼. 최소 0.2초 쉬어야 돼. 0.2초를 밀어 넣어주는 거고요. 환자분이 숨을 1.8초로 쉬면 안 돼. 1.5초까지만 쉬어야 돼.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 구간은 보통 0.2에서 1.5로 세팅을 해놓으면 이 안에서 환자분이 거의 다 숨을 쉬세요. 네. 이 사이값, 이 서로의 기준값만 정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보면 그래프는
한번 설명드릴게요. 좀 어렵긴 한데 보면은 E팹이 있고 I팹이 있어요. 그래서 숨이 내쉬었을 때 이 압력, 숨이 들어 마실 때 I팹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쉴 때 다시 숨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PC 모드인데 PC 모드는 프레셔 컨트롤인데 가운데 어시스트가 들어가 가로치고 A가 있는 거예요. 기계가 숨을 쉬어주는데 환자분이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하면 기계가 넣어줘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집합 그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차이점은 똑같은 차이점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숨을 내쉬었을 때 남아있는 압력, 들어갈 때 압력, 분당 호흡수, 그리고 흡기 시간이 1.0초. 이건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환자분이 0.8초를 해도 안 돼, 1초. 환자분이 1.2초를 쉬어도 안 돼, 1초. 무조건 호흡은 1초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T 모드와 PC 모드의 차이는 딱 그거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간혹 여쭤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더 환자분한테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거를 중심을 뭘 잡아야 되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환자분께서 위닝 한다고 하잖아요. 호흡기 뛰어가는 연습이라고 하면 위닝 했을 때는 호흡기 시간을 환자분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물론 저의 판단은 아니고 저도 주변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환자분이 흡기 시간을 조절하는 게 위닝에는 더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 다음은 이거는 PC 모드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킷 타입 이거에 대한 액티브 타입을 썼을 때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프레셔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볼륨까지 선택이 가능해요. 프레셔 모드랑 볼륨 모드의 큰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숨이 내쉬었을 때 남아있는 압력은 두 개 다 똑같아요. 오라는 압력이 남아있는데 프레셔 타입에서는 숨을 들여 마실 때 프레셔를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이라는 프레셔를 설정을 하면 폐에다가 10이라는 압력을 줘요. 그러면 폐가 넓어지겠죠? 그 넓어진 만큼 공기 양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볼륨은 어떻게 되냐? 폐에 5라는 압력이 남아있는데 공기 양을 정하는 거예요. 500, 400 이 정도 양을 정해서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드리면 보통 많이 쓰는 게 이거는 아닌데 CV 모드라고 있는데요. CV 모드는 보통 그 중환자실에서 CMV 모드라고 있어요. 보통 CMV 모드 많이 쓰거든요. 보통 기계호흡이에요. CV 모드는. 근데 앞에 A가 붙어서 그러니까 자가호흡이 있으면 조금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자기호흡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앞에 A가 많이 붙어요. 그냥 완전히 자기 호흡 없이 기계 호흡으로만 하는 모드는 사실 조금 드문 편이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A가 붙는 거고요. 그래서 뭐 세팅하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뭐 호기말 압력, 오라는 압력에다가 500이라는 공기 양을 주는 거고 호흡수, 흡기 시간 다 지정이고요. 네. 아까랑 차이가 있다면 이 공기 양이 세팅된다는 거. 다음은 그래프 넘어갈게요. 그리고 SIMV 모드, SIMV 모드도 많이 사용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SIMV 모드 특징은 기계 호흡하고 자가 호흡하고 호흡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 오라는 호기말 압력은 동일한데 기계 호흡으로 들어간다 하면 타이달이 500이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자가 호흡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PS 10이라는 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넣어줄 때는 500이라는 공기 양이 자가호흡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10이라는 압력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PC 모드. 아까 그 프레셔 타입하고 있을 때 PC 모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아, 이거 한 가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프레셔 SIMV도 마찬가지로 SIMV인데 좀 전에 보셨던 그 모드인데 차이점이 여기에 보면 압력을 줘요. 아까는 그냥 SIMV 모드는 O라는 압력에다가 타이달 500을 줬는데요. 이 SIMV는 20이라는 압력을 주는 거고 환자분이 자가호흡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있는 PS 10이라는 압력을 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넘어가면 PS 모드. PS 모드를 참 많이 쓰세요. 보통 한 절반 정도는 이 모드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이거 차이점 설명드리면 ST 모드랑 굉장히 많이 비슷한데 PB5가 들어가고 PS10이 들어가요. 그래서 숨이 들어갈 때 10, 내쉴 때는 5, 그리고 호흡도 지정 가능하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세이프티 VT라고 이게 보통 뭐 볼륨 개런티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기 양을 예를 들어 300을 설정을 하면 이 두 가지 압력으로 숨을 쉴 때 타이달이 만약에 예를 들어 250만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기계가 300을 설정하면 기계가 300을 맞춰주는 거예요. 조금 더 압력을 줘요. 그래서 간혹 보면 의료진 분들께서 이분은 이 정도 압력만 설정하면 될 것 같은데 타이달은 그래도 300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면 이럴 때는 여기다 300을 설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낮에는 뭐 이 압력을 줬을 때 300이 안 들어가서 기계가 맞춰주지만 밤에 스테이블하게 주무실 때는 그냥 이 압력을 주면 뭐 예를 들어 타이달이 320, 330 나오면 이 여기는 세이프티는 관여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세이프티 볼륨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넘어가서 트리거. 트리거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트리거를 말씀드리면 환자분이 숨을 쉴 때 자가호흡으로 기계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가호흡을 어느 정도에서 자가호흡으로 인정해 주느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환자분이 숨을 미세하게 이거랑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랑 이런 것들을 센시티브하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하이로 올라가면 숫자가 작아지죠. 그러면 환자분을 조금만 쏙 당겨도 자가호흡이다 그러고 기계가 넣어주는 거고요. 반대로 좀 많이 설정을 하면 작은 호흡에는 기계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뭐 조금 환자분이 크게 들여 마시면 그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간혹 보면 뭐 COPD 환자분, 만성 패스트페진 환자분들은 숨이 되게 가쁘시거든요. 근데 얇게 가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인공호흡기 쓰실 때 호흡수가 막 40번, 50번 나와요. 분당. 그러면 계속 하시기 때문에 본인도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트리거를 굉장히 좀 로우로 잡아주면 40까지, 50까지 올라갔던 호흡수가 조금은 낮아져요. 그러면 환자분들 좀 편안해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트리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알람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제 알람이 울리시면 많이들 걱정하시고 뭐 저희 쪽에 전화도 많이 주시고 하는데 보통 알람이 사실 중요하지 않은 알람은 없죠. 그리고 알람이 울리실 때 많이 겁내하시기도 하는데 알람을 크게 나누면 빨간색으로 울리냐 노란색으로 울리냐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지금 뭔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알람이 있냐? 디스커넥, 서킷 디스커넥, 어디가 빠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중요하죠. 뭔가 바로 해결해야죠. 그런 게 빨간 거고요. 보통 노란색이 울리는 거면 뭐 살짝 어디가 새서 프레셔가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로우 프레셔 이런 것들이 뜨거든요. 근데 로우 프레셔가 좀 자주 울리긴 해요. 왜냐하면 보통 저런 서킷에서 새면 사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소리도 들리고. 근데 환자분 트라케 튜브 안에서 뭐 기도가 있고 그 트라케 튜브가 들어가면 이게 헛돌아요. 헛도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또 이게 벌륜이 달려 있는데 사실 기도라는 게 동그랗지 않고 타원형이다 보니까 이런 벌륜이 타이트하게 맞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틈으로 바람이 새버려요. 그럴 때 로우 프레셔가 많이 울려요. 그럴 때 저희가 보통 전화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 한번 체위 변경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냐. 정 안 되면 여기를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건 어떻겠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트라케 튜브를 교체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마지막 수단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그렇게까지 하면 로우 프레셔는 거의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로우 프레셔 자주 울리는데 해결 방법은 뭐 이렇게 좀 체위 변경 좀 잡아주시거나 뭐 드물지만 뭐 트라케 튜브 교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종 모양에 들어가면 이렇게 알람 세팅 가능하고 알람 1, 2, 3 이렇게 있고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아래에 미치지 못하면 로우, 위로 넘어가면 하이.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 상태 보시고 그 다음에 알람 세팅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지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보시는 장면 화면일 거예요. 모니터링. 이거 가장 많이 보시거든요. 보시면 웨이브는 프레셔 그래프가 있고 플로우 그래프가 있는데 프레셔 그래프 아까랑 비슷한데 호기말 압력에서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말씀드렸던 모니터링 이거를 제일 많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달 볼륨,
호흡수 이런 것들은 환자분마다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실 때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갑자기 환자분 타이달이 200이 나온다. 뭔가 이상한 것 같다. 타이달이 800, 900이 나온다.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다음 마지막으로 트렌드인데 이거는 뭐 5%, 95% 환자의 뭐 호흡을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로 뭐 쉬고 있다 이런 건데요. 사실 많이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네네. 사실 이거보다는 모니터링에서 보시면서 환자분의 평균치를 가늠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교육은 일단은 화면으로 하는 교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장비를 2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화면 아이콘 눌러보면서 페이지 바꾸는 거랑 자물쇠 푸는 거랑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